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월요일 홈경기에서 KCC를 완파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감기 증상에서 돌아와 선발 출전한 데릭슨이 포번의 휴식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했고, 구탄과 이정현, 최성모 등이 나란히 10득점 경기를 하며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다. 최근 벤치에서 쏠쏠한 활약을 하는 베테랑 포워드 최현민의 3점슛 5방도 결정적이었다. LG는 지난주 홈경기에서 손호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마레이의 이탈 이후 연패를 당하며 중하위권 팀에게 추격을 당했었기에 의미 있는 승리였다. 복귀한 타마요가 30분을 소화하며 17.7리바운드로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고, 멀로는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냈다. 리그 어시스트 3위에 올라있는 양준석의 안정감 있는 리딩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마레이를 대체할 브라이언 그리핀을 영입하며 이 경기 출전을 준비 중이다. 삼성의 승리를 본다. LG는 그리핀이 출전한다 해도 아직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보기 어렵다. 12월 14일 이후 실전 경험이 없기에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다. 코번이 데릴 멀로 상대로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며 골밑에서 득점을 올릴 것이고, 이정현이 6이상 상대로 포스트업에 나설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손호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손호는 지난주 원정 경기에서 LG에 패했다. 빅맨으로 선발 출전해 시즌 최다인 13개의 리바운드와 더불어 9득점을 기록한 박진철이 활약했고, 벤치에서 나선 민기남의 10득점이 있었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팀의 에이스인 이정현을 비롯해 주장 정희재와 루키 이근준 등이 부상으로 빠진 여파가 컸다. 때문에 중위권과 격차가 벌어졌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해야 한다. KCC는 월요일 경기에서 삼성에 패했다. 최준용과 정창영이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한 힘든 상황에서 팀의 에이스인 허웅마저 종아리 파열로 빠진 여파가 컸다. 이호연이 18.7어시스트로 핸들러 역할을 해줬고, 이승현도 리바운드 9개를 잡아내며 잘해줬지만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김동현과 이근희, 전준범 등이 부상자의 공백을 메우며 조금 더 힘을 내야 한다. 손호의 승리를 본다. KCC는 버튼과 이승현, 이호연 등이 주력 로테이션으로 팀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버튼을 제외하면 액티브 로스터에서 스스로 득점을 해줄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감기 증상에서 돌아올 이정현이 이재도와 함께 상대의 앞선 수비를 폭격할 수 있고, 박진철이 이승현의 골밑 침투를 힘으로 이겨낼 손호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BNK 썸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썸은 지난 일요일 홈경기에서 하나은행을 완파하고 1위를 지켰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KB에 일격을 당하며 2위권 팀의 추격을 허용했었고, 박혜진이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였는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다. 김소니아가 양인영과의 빅맨 대결에서 앞서며 13.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이즈마 사키와 이소희 등의 득점도 불을 뿜었다. 박성진과 변소정, 심수현 등 벤치 자원들의 존재감도 있었기에 이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신한은 월요일 원정 경기에서 리그 2위인 삼성생명에 승리했다. 전반 6점 차의 리드를 잡았고, 후반에도 리드를 이어가며 3점 차 승리를 거뒀다. 베테랑 가드인 이경은이 3.4개와 함께 13.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복귀한 최희샘의 12점도 결정적이었다. 리바운드 장악이 되는 홍유순과 함께 뛰며 수비 부담이 줄어든 리카도 더블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냈다. 신한의 승리를 본다. 썸이 하나 상대로 완승하긴 했지만 앞선 수비가 되는 신한 상대로는 강점인 트랜지션 위주 경기로 재미를 보기 어렵다. 이경은과 신지연, 신이슬 등이 썸의 앞선 공격을 저지하며 접전을 유도할 수 있고, 리카와 홍유순, 최희샘 등이 높이의 우위를 살릴 신한이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리그 6위로 추락하며 전반기를 마감했다. 1라운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며 형캐를 제치고 1위로도 올라섰었는데 엘리안의 부상 이탈 이후 패배가 늘었다. 그래도 대체 외인으로 한국에 온 마테우스가 높은 타점과 강한 파워를 앞세운 후위 공격으로 팀의 주포 역할을 해줬고, 신영석이 버틴 중앙의 경쟁력도 좋다. 서재덕과 윤하준, 임성진 등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지원만 있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가능하다. KB는 3라운드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리그 3위로 올라섰다. 허수봉의 MVP 연속 행진을 가로막은 비에나가 황태기와 좋은 합을 보이며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렸고, 나경복은 서브와 블로킹, 퀵오픈 등 다양한 형태로 득점에 가담했다. 박상하의 존재감이 확실한 중앙도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다. 한전의 승리를 본다. KB가 최고의 3라운드를 보낸 건 사실이다. 경민대 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며 마음적으로도 편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테우스가 살아난 한전이 홈에서 충분히 접전을 유도할 수 있다. 야마토가 다양한 공격수들을 살리는 볼배급으로 KB의 수비 라인과 블로킹 벽을 공략할 한전이 KB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정관장에 패하며 3위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래도 정관장과 승점 3점 차이일 뿐 아니라 이소영과 김희진 등이 부상 여파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망할 성적이 아니다. 육서영이 빠른 스윙을 앞세운 공격 시도로 빅토리아를 지원하는 2옵션 역할을 잘했고 이주아와 최정민을 살린 천신통의 안정적인 세트 능력도 좋았다. 페퍼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2위인 현대건설에 승리하며 기분 좋게 휴식에 들어갔다. 페퍼 이적 이후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국가대표 주장 박정아가 좋은 성공률로 공격 득점을 이끌었고 장희의 중앙 존재감도 확실했다. 이한비와 이예림, 한다혜 등은 후위에서 리시브와 디그 등에 집중하며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수비 지표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페퍼가 팀 창단 이후 최고의 전반기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도로공사와 GS 등을 밑에 두고 있고 장소연의 언니 리더십도 빼어나다. 단 장희의 파트너 자리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주아와 최정민 등 이번 시즌 기량이 만개한 미들블로커 듀오가 상대의 공격 시도를 저지하며 안정감을 줄 것이고 빅토리아가 큰 공격을 책임질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이소영이 이 경기부터 공격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팀의 플러스 요인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